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거입니다. 예, 전국에 계신 우리 계리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이제 시험이 정말 카운트다운 됐네요. 그쵸? 예.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근대국가 수립기 우리가 개항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권을 빼앗기는 1910년도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계리지 공무원 문제집에서 정말 알뜰하게 핵심적인 그런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 약속의 이름, 그 밴드,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이용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방금방 제가 또 질문에 답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뭐 가입 조건이라든가 뭐 실명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미지 사진을 요구한다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영업하지 마세요. 뭐 로또 뭐 영업하고 뭐 다른 거 뭐 영업하고 바로 저는 보는 즉시 제가 그냥 경고도 없이 강퇴시키니까, 예, 그런 순수성을 저버리시는 분들 제발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역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엎드려 부탁하고 싶은 거, 예, 바로 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연표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네, 최주호가 이제 동학을 창시했었죠. 예,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바로 전에 동학을 창시했었고, 그 다음에 삼례 집회 교조신혼운동이고요. 그러니까 1894년, 그쵸? 그 다음에 고북 하나 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봉기, 다른 1차 봉기란 2차 봉기와 관련된 그런 연표입니다. 자, 그러면 황태현 전투 1차 봉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전주성을 점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에 해당하니까 틀렸고, 청일전쟁 같은 경우는 2차 봉기 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나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 남북군의 논산집결, 남북적군의 논산집결, 요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2차 봉기예요. 2차 봉기는 상한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일본군하고 맞서 싸워야 되니까 뭐 남접 북접 모든 그 동학 교도들이 다 모여서 하게 됐던 거죠. 대신 1차 봉기 같은 경우는 남접만 위주로 했습니다. 남접. 그러니까 북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병혜 선생님이 있었고, 남접은 아무래도 이제 전봉준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제 전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이거 2차 봉기. 그래서 2차 봉기 한 건데. 그쵸?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 알아볼까요? 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짜장, 심화보충. 짜장, 심화보충.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가지고 요 순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차 봉기와 관련돼가지고요. 전주화약 체결과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됩니까? 예,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전주화약 체결되고 나서 당시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를 했어요. 이 교정청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제시했던 폐정개혁 12개조가 있죠. 그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교정청인데, 그러니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지들 멋대로 이제 또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발발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 청일전쟁 중에, 그러면서 군국기무처 김홍집이 주도를 하면서 1차 가부개혁이 열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남접과 북접 군대가 논산에 집결을 한 것이고, 우금지 전투에서 대패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전봉준이 같은 그 동학농민군 중에 하나가 밀고자가 있었죠. 그 밀고자에 의해서
결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압송돼서 예,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홍범 14조. 자, 홍범 14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차 개혁이요? 2차 개혁이죠. 네, 2차 개혁. 2차 개혁. 그럼 2차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 종실 외척의 정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조세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자문에서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자, 탁자문에서 뭔가를 이제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갑신정변 때도 그 재정의 일원화가 있었죠. 호조에서. 그러니까 2차 가부개혁 때에 이것을 이제 그 재정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왕실에게 들어가는 어떤 그 내탕금, 그 왕실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재정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왕권을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차 가부개혁은 청일전쟁 중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뭐 적극적으로 뭐 개혁을 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봉건적인 어떤 체제, 뭐 신분제를 없앤다든가, 뭐 과부 재가를 허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힘을 썼던 것이고요. 자, 2차 가부개혁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어요. 승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이 이제 먹기 좋게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행정부로 독립시켰다. 예, 사법부의 독립이죠. 9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예, 그냥 뭐 어떤 우리는 뭐 도 밑에 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전국을 23부로 그냥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예. 은본위제 조세금납파. 조세금납파라는 것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뭡니까? 세금을 금으로 내라가 아니라 화폐로 내라는 얘기예요.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말이죠. 그 서양에서 유행을 했던 이제 어떤 배가 들어옵니까? 어떤 배가 증기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증기선을 그 운영하고자 하는 이윤사 같은 그런 공사 성격의 관청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조세 금납파를 딱 해버리니까 이윤사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조세의 수납은 화폐보다는 이제 그 뭐 쌀이라든가 또 공락과 관련돼 가지고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돈으로 바꿔버리니까 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를 보겠습니다. 영세상인의 보부상, 상무사. 이 보부상의 조직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조직이 이름이 많죠. 왜냐면 이제 태조 이성계가 보부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의 등극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500여 년 동안 이 보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혜를 좀 많이 줬던 관어 상인입니다. 보부상. 그래서 해상공국이라는 그런 또 기관, 이것을 또 이제 갑신정변 때 없애버리기 위해서 갑신정변의 그 정강에 이게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황국협회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상무사, 이 상무사 역시 보부상과 관련된 것이다. 자, 이것은 대한제국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알아보게 되면은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본격적으로 자기들 먹기 좋게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고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가 1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리고 상무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제국식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18번. 밑줄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들이 받은 교육 내용은 주로 서양의 말과 문장, 탄약 제조, 화약 제조, 그 다음에 제도, 전기, 소총 수리 등이었다. 그러니까 무기와 관련된 거네. 그쵸?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자질이 부족하여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다가 자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된대. 그럼 무기에 관련된 게 이 발달된 서양의 어떤 무기 제조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파견했던 어디로 파견했죠? 그 청나라 텐진에 파견했죠. 영선사였죠. 영선사. 네, 영선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영선사하고 보빙사 미국으로 파견했던 영선사하고 보빙사 하나 빼고는 다 일본 파견한 거예요. 일본. 네, 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영선사 관련된 건데 갑신영비를 주도하였다. 자, 개화파 인재들이 맞긴 한데 갑신영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김옥균, 뭐 서재필, 홍용식과 같은 급진개화파들 인사들이잖아요. 그럼 급진개화파와 옹공개화파로 나눠지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모군란 이후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일본에 파견됐다. 당연히 틀리지. 자, 3번에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외국에서 3년간 원래 3년 받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 정말 짠하다 짠해. 돈이 없어. 그래서 1년여 남짓 하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계기로 근대적 변기 공장인 기기창. 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정말 짜증이 나. 이런 게 언제 세워놓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느냐.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임박해가지고, 어떤 그 디테일한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바로 시험 보기 임박해가지고 챙겨주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서울과 부산 간의 철도가 개통이 되었다. 이 경부선이죠. 이 경부선은 1905년에 개통이 됩니다. 자, 이것을 양력과 음력의 차이로 해가지고 해를 넘겨서 1906년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양력의 기준으로 해서 뭐 1906년이 될 수 있고 음력의 기준으로 해서 1905년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됐다. 예, 광해원은 제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잖아요. 이게 뭐 연세대하고 서울대하고 싸우는데 이거는 뭐 훨씬 전인 1880년대 중반에 세워지는 병원이죠. 야, 서대문에서 이제 청량리 사이의 전차운행. 자, 이것은 이제 대한제국 시기.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라고 본다면 언제를 얘기합니까? 1897년을 얘기하는 거죠.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은 한성중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았던 거. 예, 물론 이제 근대적 교육의 확립은 우리가 2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이제 초등교육에 좀, 또 이제 뭐 외국어 학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초적인 학교 학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육 조서가. 근데 이제 중학교라든가 또 실업학교라든가, 자,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하고자 했던 광무개혁,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개혁을 이 당시에 많이 합니다만 우리 정부 스스로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제일 뭐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군대. 그래서 군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지에 뭐 공장 세우고 또 양전 사업하고 지계 발급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재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예, 특히 이제 실업학교 이런 것들 많이 양성을 했었죠. 광무개혁 때.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죠. 왜냐면 사실 뭐 명동성당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원각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대식 시설이에요. 근대식 시설이 가장 많이 이제 세워지는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죠. 그래서 이 연도 연표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거의 이제 근대식 시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학제가 조금 높은 학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광무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8번. 잠깐만요.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요거 좀 잠깐. 이제 방송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 라이브죠. 이런 게 진정한 라이브지 뭘 그래. 그죠? 자, 28번 미추진 그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는 함경도 단천 출신으로 한성으로 올라와 무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무관학교에. 무인이었네요. 그죠? 졸업 후에 시위대 장교로 군인 생활을 했습니다. 자, 시위대라는 거는 이제 서울을 지키는 그런 부대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뭐 수방사급 되겠습니다. 강화도 진위대는 또 이제 그 지방을 지키는 부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대장 시절에 공검을 횡령한 강화 부윤이 자신을 모함하자 군직을 사용해 에이 더럽다 하고 때려쳤다는 겁니다. 아, 성품이 상당하네요. 그는 군인이면서 또 누굽니까? 계몽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화읍에 보창학교를 세워 근대적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러나 이제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1907년이죠. 전후에서 무력 항쟁과 친일파 대신 암살 등을 계획했으며 강화 진위대가 군대 해산을 항의에 봉기하자 이에 연루되어 체포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이분의 평가, 약간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도 연루가 됐었고,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분이 있죠. 자, 바로 이동희 선생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 비밀결사인 신민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민회는요, 우리가 아는 애국지사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참여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김구 선생님도 여기에 참여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버드포스교의 한인사회당. 이게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와 관련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3번에 대동보국단을 조직하고 진간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거 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자, 이것은 해그 특사 중에 한 사람인 그 이상선 선생님이 1910년대에 설치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동선이 맞아요. 이동희 선생님하고 이상선 선생님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대동보국단. 자,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신규식 선생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8번.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대한국 국제는 입헌군주제 주가다. 바로 틀렸네. 대한국 국제가 뭐예요? 대한제국을 딱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뒤에 1899년에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대한제국은 이러이러한 나라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당시에 고종이 말이에요. 독립협회의 가짜뉴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독립협회를 믿고 입헌군주제로 가려고 했는데 가짜뉴스가 막 번져났죠. 뭐 윤추호를 뭐 대통령으로 뭐 하고 뭐 이런, 그럼 공화적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고종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의 어떤 정치체제는 전제정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제정치예요. 전제정치. 모든 권한이 다 황제에게 있습니다. 고종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라는 것은 틀린 거죠.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갑신정변 때 입헌군주제 추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헌의 6조에서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애국계몽 단체가 있죠? 예. 그 애국계몽 단체 가운데서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또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었고요. 대신 이제 신민회 같은 경우는 공화정을 추구했었죠. 그런 것도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양전사업. 양전사업은 이제 산업을 부흥시키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9번 신참은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예. 그 다음에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 지방진위들을 대폭 증강. 그렇습니다. 뭐 을미개혁에서도 군대 개혁이 있습니다만 일본 애들이 주축이 돼서 했던 개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를 증강시키기보다는 축소시켰던 그런 모습을 을미개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도 지방에 이주한 교민을 보호하기 관도 관리사 이범용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관리를 파견했었죠. 대한제국 시기에.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0번 문제. 근대에 설립된 학교들을 설립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누는 거다. 이런 거 진짜 짜증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자, 어찌됐든 간에 최초로 설립됐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동문학이 있어요. 동문학. 그 다음에 원산학사 있고요. 예. 그 뒤를 이어서 뭐 유경공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1880년대 중반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선교사가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또 있죠. 배제학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가 세운 뭐 경신학교 86년도에, 이화학당 역시 이제 86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흥화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을사늑약 때문에 자결을 하셨던 민영환 선생님이 96년도에 세운 학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학교의 순서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최초의 학교는 원산학사, 그 다음에 원산학사가 사학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근대죠. 그 다음에 동문학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학교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영어 강습기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배제학당, 배제학당 요것이 이제 뒤를 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화학당, 이화학당이 또 이제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헐버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만든 공립학교죠. 최초의 공립학교. 네. 그 다음에 경신학교, 흥화학교, 민영환 선생님이. 그 다음에 오산학교 같은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907년도에 신민회가 설립됐잖아요. 안창호, 이승훈 선생님들. 그래서 신민회가 설립한 그런 학교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64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진율청에서 아래기를 관직을 주는 일과 관직을 높여주는 일 등의 문서를 올봄 각도에 보내서 1만 녀석의 곡식을 모아 풍년이 든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보탰습니다. 이 관직을 높여주는데 이게 곡식을 받았다는 얘기네. 금년 충청 경사 전라도 의 흉년은 작년보다 심하니 관직에 임명하는 값을 낮추지 않으면 응할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등이 여러 번 상의하여 각 항목별로 가의 가격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공명첩이죠. 돈 주고 관직을 사는 거 공명첩입니다. 그럼 1번 지계하문에서 발급했다.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근대적 토지 문서죠. 네, 지계가. 그 다음에 2번 대간의 서경을 받아 작성되었다. 이거는 이제 관리를 임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간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오늘날에 본다면은 뭐 청문회급으로 보면 되는데, 청문회급은 뭐 장관들 그 이상들을 임명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장관급은 아니고 약간 좀 낮은 관리, 오품 이하의 관리. 자,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데 활용됐다. 이거는 조선 전기 때의 도첩제를 얘기합니다. 승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유한 상민의 신분 상승에 이용됐다. 바로 이거죠. 돈 많은 사람들. 신분 상승, 양반층으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짜장 보충학습이 또 있네요. 짜장 보충학습. 뭐 지계화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도첩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공명첩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납속책이 또 있었죠. 납속책 같은 경우에는 뭐 흉년이 들었거나 또 전쟁이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 이제 곡식을 바친 사람으로 한해 가지고 이제 신분을 해방해주는, 신분을 좀 상승해주는 그것이 바로 납속책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볼게요. 다음 제시된 조약을 체결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자, 통감이 생겨난 것은 언제예요? 을사늑약 이후죠. 1905년. 근데 시시콜콜이 이렇게 된다. 그럼 통감 바로 밑에 한국 정부를 장악하는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관리. 수장은 아니고
바로 밑에 차관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차관 정치라고 하는 한일 신협약 1907년도에. 자, 그 다음에 대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증한다. 이건 1904년에 한일 의정서 얘기하는 거죠. 네. 디귿. 대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의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그무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 조약, 약속을 하지 않게. 외교권 박탈이죠.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정식 명칭으로는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요. 자, 리을.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둔다. 뭐 고문 정치죠. 재정 고문으로 이제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는 또 누가 왔습니까? 미국인 스티븐스가 왔었죠. 자, 요것이 이제 1차 한일 협약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한일 의정서가 맨 처음이니까 니은.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 같은 해 일어났죠. 리을.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과 관련된 디귿.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신협약 기억과 관련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76번 볼게요.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몽땅 골라라. 각서의 권유원을 파견하여 권유문을 뿌리며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한다. 신문 잡지 및 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개발케 한다. 정미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신문 잡지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이들의 활동을 널리 홍보를 했었죠. 그 다음에 학교 건설했다. 네. 또 그 다음에 7조 보게 되면은 합자로 실업장을 건설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설립하는 거죠. 그럼 딱 느낌 받으셔야 돼요. 어떤 느낌 받으셔야 돼요. 학교도 설립하고, 또 그 다음에 회사 설립했다. 그런 애국개몽단체. 1907년에 신민회죠. 예, 신민회입니다. 2조에 보게 되면 신민회가 가장 잘 이용했던 그런 신문이 바로 뭡니까? 대한매일신보죠. 배대리, 영국인 배대리 만든. 자, 그래서 신민회. 자, 만세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자, 요것은 천도교와 관련된 기관지고요.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맞는 얘기고,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보안회죠. 1904년에. 그래서 우리의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자, 안전하게 보호하자. 그래서 보안회라고 기억해 주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밀결사단체로 안창호, 양기딱, 신치호 등이 조직하였다.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 3번.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2번 문제. 네, 82번 문제. 다음 삼송문준 조선 책략에 반대하여 쓴 글은, 우리가 이제 개혁정책을 막 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881년도에 그 어디 갔다 왔어요? 일본 갔다 왔죠. 2차 수신사로 일본을 갔다 온 김홍집이 거기에 있는 청나라 외교관의 황준센이 조선이 러시아를 막는 방책으로 뭐를 했습니까? 친중국, 연미국, 결일본이었죠. 그래서 이 청나라 외교관이 왜 조선을 걱정합니까? 조선이 무너지면 자기네도 무너지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고종이 이것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쫙 뿌렸는데, 아이고 좋은 반응이 날 줄 알고 뿌렸는데 좋은 반응은커녕 여기저기서 어마무시하게 상수가 올라오더라 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죠. 그러면 기억.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데 공연히 타인을 믿음으로써 먼 나라와 친교에 가까운 이웃에 도전하게 되어 이를 구실로 러시아가 내침하면 이를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러시아, 미국, 일본은 모두 오랑캐 들이어서 어느 누구를 후하게 대하거나 박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외양일체론이 보이죠? 예, 이거 맞는 예요. 예, 요거 맞네요. 그쵸? 이게 이만손입니다. 이만손. 그래서 이만손을 비롯해가지고 영남 만인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홍지학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고종이 뿔따고 나가지고 홍지학은 죽습니다.
니은. 우리가 일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양을 견제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양이라고 하더라도 기계기술이나 농서가 진실로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좋은 법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서양의 어떤 과학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본받자. 동도서기론이죠. 온건계파들의 주장입니다. 동도서기론. 이 동도서기론 온건계파들의 모델이 됐던 것은 바로 이제 중체소용의 기치를 내건 청나라의 양모운동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존하는 전력도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존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두려워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갑신정변 이후에 6.1징과 독일 외교관인 부들러이의 조선 중립화론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리얼. 서양 오랑캐, 중립화론을 그렇게 주장했는데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뭐 청나라 일본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시기에 중립국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죠. 리얼. 서양 오랑캐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서는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 사악한 무리들을 잡아내시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징벌하소서. 사람 노릇을 하느냐, 짐승이 되느냐,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기틀에 잠시 사이에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와 가지고 국가가 심각한 상태가 됐던 것은 바로 흥선대원군 시절 통상수교부 정책, 그죠? 그래서 1866년도에 병인 양요라든가, 그 다음에 71년도에 신미 양요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이항로의 그 상소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기억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기억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자, 96번 보겠습니다. 근대교육개혁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종은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조서. 이거 바로 틀렸다. 교육입국조서는 광무개혁이 아니라 2차 가보개혁이죠. 2번. 배지학장, 숭실학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다. 사실 이 당시에 세워지는 학교들 가운데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예, 맞는 얘기고. 3번. 최초의 사립학교인 유경공원 틀렸죠. 유경공원은 공립학교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뭡니까? 원산학사죠. 원산학사. 예, 틀렸고. 자, 4번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서전서수, 보성학교는 국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맞을까 틀릴까? 서전서숙 보세요.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북간도에 세워진 겁니다. 헤이그 특사 중에 한 사람인 이상설 선생님이. 그래서 북간도하고 러시아 땅인 그 연해주하고는 굉장히 좀 가까워요. 그 북간도에 있는 분들이 러시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전서숙 때문에 쟤는 틀렸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이다.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 이런 문제 짜증나.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발견하는 것은 이제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거 챙겨두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경의선 철도, 서울에서 이제 의주 가는 철도, 이거는 이제 경부선보다 조금 뒤에 있죠. 네, 경부선이 1905년이고 경의선, 네, 그 뒤에, 바로 뒤에.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이고요. 덕수궁 석조전 같은 경우가 10년 공사했어요. 언제? 대한제국 시기에. 예. 덕수궁 경운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고종이 황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궁 주궁인 경복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경운궁, 덕수궁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러시아 공사관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덕수궁을 좀 멋지게
고종이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석조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10년 공사했어요. 1900년도부터 1910년까지. 이 석조전이 유명한 게, 나중에 현대사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미술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자, 신조의 독사신론. 자, 독사신론 같은 경우는 독사신론 뜻이 뭐예요? 독사. 스네이크예요? 스네이크? 아니죠. 독사, 역사를 읽는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읽는다. 이것을 연재를 했어요. 예. 이런 어떤 그 신조 선생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뭡니까? 대한멸신보죠. 다른 신문들 같은 경우는 일제 탄압이 쉬웠고. 자, 그래서 독사신론 같은 경우는 그 신조 선생님,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 1908년도. 그 다음에 경부선은 아까 경의선 개통하기 바로 전에라고 했죠. 1905년에. 예, 일본 애들이 부랴부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부선이든 경의선이든지 럴 전쟁과 시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서별로 얘기를 하면 4번 마가책 1905년이 가깝고 1906년이 경의선,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 1907년도에 독사신론 1908년도, 덕수궁 석조전 1910년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4번 문제.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기억은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 홍씨네. 1855년 서울에서 출생해서 81년도에 일본의 역체국, 그러니까 역체국이라고 한다면 우정국. 여러분들 우정국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돼.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우편제도의 편리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1883년에는 부사의 자국으로 미국 우정선과 보빙사의 일원으로 갔었죠. 뉴욕 우체국 등을 방문하고 시찰하고 돌아와서 고종에게 우편제도의 필요성을 진언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우편제도 실시하자. 84년도에 우정총국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요때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최초의 우정국, 책임자, 수반을 지냈던 사람. 바로 홍영식이다라는 겁니다. 홍영식. 그럼 홍영식과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 학도와 공장,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공장은 이제 장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수십 명을 이끌고 청나라 가서 군기제, 전신전화 등의 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이거는 이제 영선사 얘기하는 거고, 왕의 명령으로 서울 동해 전의감. 그러니까 이거는 의관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개수한 우정총국 청사 건물을 사용했다. 그래서 3번 박정양, 조병지, 이상재, 윤초 등과 함께 조사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자, 그 다음 우정총판에 임명되어 박용효 등에게 사무를 분담하게 하고 일본, 영국, 미국 공관의 우정국 설립을 통과했다. 자, 그러니까 우정국과 관련된 내용이 2번, 3번, 4번이 걸리네요. 그쵸? 왜냐하면 특히 3번을 보게 되면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니까 일본도 갔다 왔어요. 일본의 우편제도를 공부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 우정국은 일본하고 미국의 제도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에 중점을 뒀던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영선사의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백이래. 백윤식, 이벽올라, 김윤식 있죠? 김윤식. 그래서 영선사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국가 수립기 개항기 때의 핵심 계리진 문제 여러 150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지금 깊은 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 깊은 밤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결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다. 이 깊은 밤, 여러분들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저도 깊은 밤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든든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not alone. 오늘 여기까지. 대한민국 역사 그대들을 믿노라. 감사합니다.